자, 이번 시간에는 광물을 이루는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탄소화합물,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된 화합물 중에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지각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 중에서 광물, 그 중에서도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65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광물을 이루는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중학교 때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이미 학습한 바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딛고 살 수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성분은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암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지각을 이루게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암석이 있겠죠. 그 암석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그 성분들 중에서 얘를 쪼개게 되면은 광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요 파트인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광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은 원소라고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각, 암석, 광물, 원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셨고요. 그 중에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과서 65페이지 원그래프를 보게 되면 규산염 광물과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규산염 광물이 약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고 있냐면 92%를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각의 대부분이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규산염 광물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조암 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암 광물. 그럼 그 조암 광물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광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영, 장석, 그리고 흑음모, 그리고 휘석, 각섬석, 그리고 감람석 등등. 여러분들이 막 그 굳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가장 단단하냐, 어떤 것이 무르냐,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암 광물, 즉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소화합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탄소화합물의 가장 중심부에는 어떤 원소가 있었냐면 바로 탄소가 있었죠. 그래서 탄소의 팔이 몇 개다, 4개다. 그 4개의 팔마다 다양한 원소들이 결합을 할 수 있어서 대표적인 단백질이라던가 아니면 핵산이라던가 요런 탄소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규산염 광물도 마찬가지로 중심부에 중요한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중심부 원소가 뭐래요? 바로 규소였어요. 규소도 탄소와 같이 4개의 팔을 가지고 있다. 즉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꼭지점마다 다양한 원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규소의 모든 4꼭지점마다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SiO4 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봤더니, 입체 구조를 봤더니, 각각의 이 면이 사면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사면체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규산염 광물은 SiO4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시게 되면 65쪽에 밑에서 3번째 줄, 밑줄 칠게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 1개를 중심으로 산소 4개가 결합한 사면체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그래서 SiO4 사면체, 즉 규산염 사면체라고 여러분들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우리 부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교과서 부록에 337쪽에 보게 되면 요 삼연체 구조를 만드는 거 이제 3개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1개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런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규산형 광물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합을 만들길래 어떠한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다양한 광물들을 형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삼연체의 구조를 아까 선생님이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시고요. 이 삼연체 구조에다가 빵끈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연결을 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 각 꼭지점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 꼭지점들이 여기에 결합할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똑같은 모양의 삼연체 2개를 만든 다음에 빵끈끼리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2개를 연결했을 땐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2개 구조들을 줄줄이 연결을 하게 되면 마치 사슬 모양처럼 연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슬 모양을 2개를 같이 또 엮게 되면 이런 구조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것을 또 옆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치 판판한 판 모양의 구조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가운데 부분에는 사면체의 가운데 부분에는 규소가 있고, 그리고 양 꼭지점 4개의 꼭지점마다 산소들이 있어서 이 산소와 다른 규산형 광물들과 이렇게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씩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규산형 광물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다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규산형 광물은 바로 여기 초록 색깔로 나와 있는 이 광물인데요. 이 광물의 이름 우리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감람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감람석을 이루고 있는 규산형 사면체 구조는요, 독립형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실험 탐구하기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사면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독립형 구조를 가지는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면체들이 어떤 애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다른 규산형 다른 규산형 사면체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얘네들끼리 그냥 요런 애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모여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모여 있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규산형 광물이랑 규산형 사면체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에 비해서 힘을 가했을 때 깨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독립형 구조의 특성, 이런 독립형 구조를 갖고 있는 광물의 특성은요, 힘을 가하게 되면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쉬움. 즉 다른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바람이나 물 같은 거에 어떤 게 잘 부셔지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풍화에 약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깨지기가 쉽고 풍화에 약하다, 즉 무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그 구조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선 왼쪽 밑에 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요렇게 규산형 광물 기본 규산형 사면체들이 SiO4 사면체들이 이렇게 일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요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구조는 얘네들이 이어져 있지 않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독립형 구조였다면, 얘네들이 한 꼭지점마다 산소 하나씩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단사슬 구조 또는 단일 사슬 구조, 똑같은 말이에요. 단일 사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줄로 된 사슬 구조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광물의 이름은 바로 휘석이죠. 휘석. 이 친구가 휘석이에요.
그래서 휘석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규산염 사면체가 한 줄로 이루어져 있는 단사슬 구조가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사슬 구조의 특징은 무엇이냐? 얘네들은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요 감남석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 깨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짐과 쪼개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향성이 없이 그냥 부셔지는 거를 깨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쪼개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방향성을 가지고 분리가 되는 것을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이렇게 한 줄의 기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요.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 어떤 한쪽에 힘을 이렇게 선생님이 이쪽 면에다가 힘을 딱 가했을 때 그 방향대로 결대로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사슬 구조, 휘석이 대표적인 단사슬 구조의 광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옆에 부분을 보게 되면 아까 봤던 단사슬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 복사슬 구조 또는 이중사슬 구조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 이중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광물로는요, 우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각섬석이 있어요. 각섬석. 이 친구가 지금 각섬석인데요. 얘도 마치 기둥 모양처럼 생겨져 있죠. 얘네들도 어떤 한 면에다가 이렇게 힘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기둥 모양으로 쪼개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쪼개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판판한 모양의 그런 광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요 광물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흑운모입니다. 운모, 흑운모라고 하는 애인데요. 얘를 또 이렇게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판판한 모양으로 또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사슬들이 한 면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든 면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구조를 판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운모는 규산염 사면체가 판상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요. 역시 이렇게 선생님이 힘을 가했을 때 어떤 모양으로 쪼개지게 되냐면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생긴 요 친구가 있는데 요 친구가 바로 석영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석영을 이루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냐 봤더니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입체 구조처럼 마치 그물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요 구조를 망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물 망자를 쓰겠죠. 망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은 어떤 한 면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방향성이 있게 한쪽만으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다거나 아니면 판 모양으로 쪼개진다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물처럼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쪼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부셔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짐이 발달이 되어 있다. 깨짐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독립형 구조와는 다르게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결합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모스 국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석영, 장석 이런 친구들이 되게 단단한 애들이라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요. 즉 아주 단단하다라는 얘기들은 얘네들은 이제 풍화에 어떻다. 풍화에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주어도 잘 깨지지 않고 이제 깨짐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는 쪼개짐이 아니라 깨짐이라는 말이지 잘 깨진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풍화에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감람석과 석영 같은 경우에는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가 발달이 되었다라고 했냐면, 깨짐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휘석, 흑음목, 갑성석 요 친구들은 뭐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했냐면 쪼개짐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짐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게 이제 부셔진다, 분리가 된다. 방향성이 있는 애들을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깨짐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깨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67쪽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 단락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결합의 구조는 광물의 특성에도 영향을 준다. 여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결합의 구조, 독립형 구조, 그리고 반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있었고, 이러한 결합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하나의 규산염 3연체만으로 된 감남석은 주변 3연체와 공유 결합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서 잘 깨지고 풍화에도 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산염 3연체가 직선으로 결합한 휘석이나 각섬석 등은 기둥 모양으로 결정이 생성이 되면서 평면 구조를 가진 흑운무는 얇은 판이 켜켜이 쌓인 형태로 힘을 주게 되면 얇게 어떻게 된다? 쪼개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석이나 석영은 규소 주변의 모든 산소가 3차원적으로 결합한 안정적인 형태, 즉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화에 강하고요. 잘 깨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개념 정리하기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1번. 지구에 있는 광물의 대부분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어떤 광물이다? 92%가 그렇죠.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네, 2번 볼게요. 풍화에 강한 이것과 이것은 규산염 3연체가 입체적으로 결합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에선 선생님이 한 가지만 설명을 했었죠. 석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석영과 장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영과 장석은 규산염 3연체가 입체적으로 즉 망상 구조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풍화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